오늘은 장애 이용하기라는 말을 해보려고 해요. 딱 또 처음 들으면 이놈이 무슨 소리 하는 거야? 이런 말씀 하실 분들이 있는데, 제가 말하는 거는 저의 표현을 지금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. 한동안은 장애인이라 그랬고, 한동안은 장애자라 그랬고, 한동안은 장애우라 그랬는데, 막 이 표현 저 표현 다 틀렸다는 얘기를 들어서, 이제 뭐 제가 어떤 단어를 쓰던 간에 누구를 비하하려는 말은 아니에요. 일단 장애인이라고 할게요. 장애인을 이용하자는 말이 아니에요. 남의 장애를 어떻게 등쳐먹자 얘기가 아니라 내가 가진 장애를 이용하자는 얘기예요. 제가 예전에 이제 친구의 추천으로 꽤 감명 깊게 읽었던 책 중에, 아마 그분 성함이 김정희 님일 거예요. 정신과 의사로 유명하신 분으로 알고 있는데, 그분이 쓴 수필집 같은 수필집일 거예요. 자기 상담한 그런 내용을 갖고 수필집을 쓰셨는데, 그 책에 이제 정확히 책 이름은 기억이 안 나고, 뭐 나는 내 멋대로 살려는 거, 나는 생긴 대로가 좋단가, 뭐 그런 비슷한 책이고, 거기 나온 내용 중에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. 현대 사람 중에 실제 정신 이렇게 진단을 받아보면 한두 가지 장애가 안 나오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라고 물어봐요. 이게 정신병까지는 아니어도 무슨 뭐 강박증 뭐 이런 것처럼 무슨 증상이 있잖아요. 그런 게 안 나올 리가 없을 만큼 사회는 굉장히 이제 온갖 정신병 용어가 난무한다는 얘기를 하셨었어요. 그게 이미 한 10년, 20년 전에 썼던 책인 거 알고 있는데, 그래서 이제 조선시대에 보면은 그분 말씀이죠, 여전히. 이제 그런 사람들 보고 기인이라고 했대요. 아니면 뭐 풍유를 즐기는 사람. 어찌 보면은 그냥, 이 사람은 뭐 선인? 아니 뭐 그런 거 있잖아요. 그냥, 풍유를 즐기고 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약간은 기인이지만 뭐 하나의 뛰어난 사람. 이런 개념. 그런 개념으로 받아들였는데, 지금은 이런 사람들 아예 무슨 미친놈 취급을 한다는 거죠. 정신장애가 있는 것처럼. 그래서 이제, 어찌 보면은 뭐 그것도 또 그런 상술의 일환일 수도 있죠. 사람들이, 모든 사람이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고, 그러면서 정신치료를 받아야 되고 정신상담을 받아야 되고, 뭐 약물까지는 안 가더라도 그러기만 해도 또 경제는 도는 분야가 있으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해요. 그러나 제가 하려고 하는 얘기는 자기가 가진 그런 장애까지는 아니어도 남들과 다른 점, 그거를 이용하는 게 좋지 않냐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. 그래서 이제 물론 그게 너무너무 심해서 정말 병적인 문제가 되고 약물을 복용을 안 하면 문제가 되는 상황까지 온다면 당연히 의사를 보고 의사한테 치료를 하는 게 맞아요. 허나 저는 그 정도의 수준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.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최근에 감명 깊게 봤던 영화 중에 더 빅 쇼트라는 영화가 있어요. 그 2008년도인가 미국의 금융 대란이 올 때, 그 금융 대란을 이제 모든 금융업계들이 이건 문제 없다, 절대 문제 없다라고 믿고 돈을 몇백 빌리언을 쳐박으면서 결국 잃었죠. 할 때 한 10명 안 되는 사람들이 이게 실제 문제가 있고 반드시 망한다라는 걸 예측했던 사람들이 있어요. 그 중에 가장 처음 예측했던 사람이 이제 마이클 버리라는 사람인데, 이 사람이 아마 그 금융대란이 일어나기 2년 전인가 1년 전쯤에 이 서브프라임 몰게이지 결과적으로 망할 수밖에 없다는 걸 100% 확신을 하고, 거기에 1.3 빌리언 달러를 쳐박아서,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그 당시에 투자 회사를 운영했거든요. 배경은 되게 특이한 사람이에요. 의과대학을 졸업을 했고, 거나 자기는 이제 워렌 버핏이 하는 식의 밸류 인베스팅, 거기 쪽에 이제 자기가 가능하다고 봐서 그걸로 그냥 말도 안 되게 그냥 온라인 포럼에서 유명해졌고, 어느 투자 회사의 사람이 그 사람한테 몇 밀리언인지 몇백 밀리언인지 주고 나서, 자, 네가 투자 맘대로 해봐, 이렇게 해서 투신사를 만들고 펀드 사죠. 그리고 그 돈을 운영을 하고 있던 사람인데, 자기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서브프라임 패키지를 지가 다 읽어보고, 이건 100% 망한다라고 생각해서 여기서 돈을 벌고 싶은데 돈을 벌 수가 없는 거예요. 그래서 그 골드만삭스 같은 회사에 가서, 내가 이게 망한다는 조건으로
숏을 치고 싶다. 숏이라는 건 보통 어떤 금액이 떨어진다는 거를 가정으로 도박을 거는 거라고 해야 되죠. 투자 금액을 거는 거고 그런 현상이 일어나서 돈을 받아가는 거거든요. 그래서 그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는 원래 그런 투자 상품이 없었어요. 몰게이지 보험이 망하면은 돈을 주는 이런 상품이. 근데 자기네가 생각하기엔 절대 몰게이지는 망할 리가 없고, 그리고 그러면은 굉장히 많은 수수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상품을 만들어 준 거예요. 그래서 이 친구가 모든 금융회사를 돌아다니면서 그런 상품을 만들어 놨고, 그걸로 자기는 1.3 빌리언 달러를 처박아 놓은 거죠. 그리고 그 뒤에 다른 사람들이 똑같은 걸 보기 시작을 하면서 한 몇 명이 또 그거를 똑같이 했고, 그게 한 10명 남짓 정도인 것 같아요. 그 당시 이제 마이클 버리가 되게 재밌는 사람이 뭐냐면, 저는 이제 이 영화가 나오기 전부터 이미 이 사람을 알고 있었거든요. 한 2009년 정도부터 이 사람이 이걸 예측했다는 걸 알고 있었고, 그 사람의 행보도 굉장히 잘 봤어요. 근데 이 사람은 자기, 영화에는 안 나온 얘기인데 예전에 다른 자기가 한 얘기를 보면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성격적인 문제가 있어요. 그 성격인 문제가 뭐냐면 사람들하고 잘 어울리지 못하고 사람들한테 이렇게 칭찬을 잘 하지 못하니까 사람들하고 공감을 잘 못하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자기 말로는 어렸을 때부터 눈이 한쪽이 없었대요. 그래서 눈이 한쪽이 이제 구슬 같은 걸로 이렇게 한 거였고, 그래서 사람들하고 이제 어울리기가 좀 힘들었고, 뭐 그런 얘기도 했고, 근데 결과적으로는 자기 딸인지 아들인지 까먹었는데 자녀 중에 하나가 아스퍼거스라는 그런 정신질환의 이제 보더라인이에요. 거기, 그러니까 아스퍼거스라고 보면 아스퍼거스고 아니라 보면 아닌 그 중간 정도. 아스퍼거스가 뭐냐면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자폐아 있잖아요. 그 자폐아를 오티즘이라고 하는데, 오티즘도 굉장히 범위가 넓거든요. 그래서 우리가 정말 생각하는 자폐아는 정말 심한 애들을 우리가 자폐라고 인식하는 거고, 일상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자폐아인 사람들이 있어요, 사실은. 이게 범위가 넓어서. 근데 그 가장 약한 자폐아 정도의 그 범위에서, 그러니까 자폐아 정도까지는 아닌데 그 정도가 있는 사람들, 그러니까 그걸 이제 아스퍼거스가 그 정도에 속한다고 말을 하거든요. 그래서 흔히들 자폐아 보면은 주변 상황 인식 못하고 뭐 자기 생각만 하고 살고, 그런데 자폐아 중에 또 되게 영특한 애들이 있잖아요. 그래서 이제 아스퍼거스는 사회생활은 될 정도인데 약간 자폐기가 있는 사람들의 비슷한 게 아스퍼거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뭐 의학적으로 100% 맞는 이야기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하고 이해하고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언제나 자기만의 생애가 있고 남이 말하는 것 자체를 이렇게 공감을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에, 그와 동시에 이제 머리도 어느 정도 좋았겠죠. 그래서 그런 파고드는 능력이 엄청난 거라고 알고 있어요. 그 말도 안 되는 숫자 다 읽어보고 계산 다 해보고 그거를 이제 매일매일 하던 사람이에요. 그래서 그 사람이 그렇게 남들은 신경 쓰지 않는 투자 상품, 안전한 겁니다 라고 할 때, 막 살 때 얘는 뒤져보고 나서 이 투자 상품이 안전하다고 말하는 게 다 거짓말이라는 걸 알고, 그러면은 사람들이 모두 다 이것만 믿으니까 자기는 오히려 반대로 숏 들어가서 해야겠다. 근데 이 사람이 그 회사의 모든 돈을 그 몰게이지가 망한다에 박았을 때 투자자들이 돈을 다 빼려고 그랬어요. 말도 안 된다, 너는 바보다, 멍청하다. 그래서 이 사람이 나중에는 그러면 회사가 아예 망하니까 돈을 못 빼가게 아예 막아버렸어요. 한 6개월, 1년 정도를. 그래서 막 소송 들어오고 난리도 아니었지만 최종적으로는 얘는 언제나 똑같았죠. 100% 이건 일어나는 일이다. 절대 안 일어날 수가 없다. 계산을 해봤다는 거예요. 그리고 실제 일어났을 때 모든 투자자들은 자기가 넣었던 돈의 4배를 받고 결국 나가요. 그러니까 나가는 게 아니라 4배를 주고 자기가 회사를 문을 닫아요. 이제 보기 싫다고. 근데 그때가 이제 금융 대란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주가가 절반은 반 토막이 났던 때거든요. 근데 이 사람 회사는 4배를 버는 거죠. 그래서 제가 말하는 이런 장애 이용왕이라는 거는 결과적으로 그건 것 같아요. 내가 남들에게 없는 약간 이상한 것들, 남이 볼 때는 쟤 이상해 라고 할 만한 게 누구나 가지고 있어요. 근데 그 이상함의 이면에는 그로 인해 오는 장점도 충분히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. 근데 사람들은 그냥 본인하고 다르기 때문에 이상해 라고 배척을 하고 너 우리 중간에 끼지 않으니까 보통 사람처럼 되렴, 그게 좋은 거야, 다 중간으로 들어와 라고 그 사람들 계속 종용을 해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던 뛰어난 것도 어느 정도 깎아버리고 모자란 것도 어느 정도 살붙여서 올려주고 적당히 중간 정도에 머무를 수 있게 해주는 것 같아요.
그래서 이제 이거는 어찌 보면은 괜히 중간에 속하지 못하면 달라 보이니까 그로 인해서 볼 수 있는 피해를 막고자 하는 일일 수도 있어요. 실패가 두려워서 아니면은 그냥 그러니까 중간을 벗어나면 뛰어나지거나 아니면은 안 뛰어나지거나 둘 중에 하나일 거 아니에요. 중간에 있으면 다 중간이니까 수적으로 많으니까 중간이 아무리 암울하든 중간이 아무리 행복하든 그냥 중간이니까 다른 사람과 똑같으니까 라고 자기 합리화를 할 수 있는데 그거하고 다른 경우에 그 사람이 뛰어나지면은 어떻게 성공도 하고 뭐도 하고 그러면 당연히 아 나는 뛰어나라고 자기 만족은 못하지만 그게 안 되고 아래쪽으로 떨어져 버리면 이제 더 힘들어지니까 그런 거를 막기 위한 거라고도 생각은 하는데 제 주변에서 정말 잘 나가는 사람들을 보면은 누구나 다 약간씩의 그런 이 사람은 이런 특이한 게 있구나라는 게 있어요. 그게 어찌 보면 장애고 어찌 보면 자기가 그걸 잘 이용하는 거고. 그래서 자기를 잘 알아야 성공한다는 얘기도 똑같은 얘기인 것 같아요. 자기가 뭘 잘하고 자기가 남들한테 없는 게 뭐가 있고 왜냐면 사람들은 다 다르게 태어났잖아요. 그래서 정말 나는 아무것도 못하고 남들보다 잘하는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정말 드물 것 같아요. 있긴 있겠지만. 근데 이제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그런 사람이 될 거라고 걱정을 하면서 중간에 머무르려고 하는 게 좀 그렇죠.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저는 이제 되게 이제 똑똑한 편은 아니었어요. 어렸을 때. 특히 아기 때. 이제 저희 어머니는 이제 얘가 전응아가 아닐까라고 걱정할 정도로 좀 걱정을 하셨던 정도 있다 그러고 제가 언어를 떼는 것도 느렸고 말도 언제나 언어를 했었고 아무도 안 믿어 지금 이 말하면. 그렇다고 친구가 많거나 이런 스타일도 아니었어요. 사교성이 그렇게 좋지도 않은 스타일이었고 그래서 이제 굉장히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 일반적인 그런 사람은 아닌데 솔직히 일반적이라고 하는 사람들 지켜보면 일반적인 사람은 없더라고요. 일반적인 척을 많이 하고 사는 거지. 그런데 저한테 있었던 거 하나는 두 가지였던 것 같아요. 저는 경쟁심이 강했어요. 그러니까 경쟁심이라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예전에 한번 어디선가 얘기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중학교 때 한번 선생님이 저한테 물어봤어요. 너 어느 대학 갈 거냐? 저는 그냥 언제나 연대라는 데가 되게 멋있어 보였어요. 아무 이유 없이. 서울대보다 연대가 멋있었어요. 고대보다 연대가 멋있었어요. 이유는 모르겠어요. 그래서 저는 연대여라고 당연히 얘기를 했고 제 성적에서 이제 연대를 갈 수 있는 성적이 절대 아니었던 거예요. 한 반에서 한 중간 정도?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이 되게 막 비웃었죠. 그래서 그 순간에 저는 제가 왜 비웃음을 당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. 그래서 가지 뭐. 그래서 저는 연대를 갔어요. 결과적으로. 저는 그런 누군가가 이제 저를 비웃어주면 제가 뭘 하겠다고 할 때 비웃어주면 오히려 거기서 이렇게 불타오르는 성격이거든요. 그래서 내가 하면 되지 왜 못해? 라는 그런 생각을 언제나 하고 살았어요. 그리고 저는 이제 하면 되지라고 딱 마음 먹은 순간에 제가 간다고 말을 해놨기 때문에 그거를 지키기 위해 엄청나게 달리는 스타일이에요. 왜냐면 저는 제가 말한 거를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게 틀렸다는 걸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는 스타일인 것도 같아요. 그래서 저는 제가 말하고 제가 약속한 거를 지키기 위해서 좀 많이 달리는 스타일이에요. 그래서 그때부터 참 공부 열심히 했죠. 사실은 뭐 그러면서 하고 싶은 건 했지만 정말 제가 하고 싶은 거 한 3-4가지 정도로 줄여가면서 그 모든 거에 올인을 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런 생활 자세가 아직도 있고 제가 뭔가를 하겠다는 마음을 먹으면 어설프게 하는 것보다는 확실히 주변을 정리하고 몇 가지만 이렇게 하는 그런 집중을 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 스타일이고 저는 그거로 인해서 지금까지 자리에 왔다고 생각을 해요. 여러 가지 하다가도 미래를 위해 갑자기 여기선 이거에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다른 거 다 포기하고 한두 개만 딱 하는 그런 스타일. 그리고 그 시간을 투자할 때도 저는 이제 어설프게 투자하는 걸 싫어요. 시간 낭비라는 걸 알기 때문에. 그래서 정말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은 어떻게든 최상의 좀 컨디션을 만들어서 그거 하나만 짧은 시간에 남들보다 효율 높게 올리고 나머지 잉여스럽게 쉬는. 그래서 사람들이 저를 보면은 되게 무슨 뭐 주변 정리도 잘할 것 같고 집도 깨끗할 것 같고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. 절대 안 그래요. 저는 제가 하고 싶은 것만 딱 깔끔하게 정리하고 나머지는 난장판이 해가지고. 그래서 그런 사람이고
또 어떤 사람은 그냥 사람하고 어울리는 걸 좋아하는데 그거를 잘 이용해서 사람을 상대하는 직업으로 성공한 사람도 있어요. 그래서 제가 정말 하고 싶은 말은 그러니까 다시 그 사람 얘기 돌아가면 그 사람은 어떤 경우에는 ADD라고 이제 그 있죠. 뭐 집중 못하는 거 막 왔다 갔다 하는 거 그런 걸로 이제 문제가 있다. 이거 잡아야 된다. 이를 앉혀서 공부해야 된다. 이런 것까지 겪었던 사람인데 결과적으로는 그 사람의 그런 이렇게 세상에 재밌는 거에 관심 돌리는 이런 태도가 그 사람한테 많은 뭐라 그러죠? 경험을 안겨다 줬고 그걸로 인해 사람 상대를 훨씬 잘하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 장점도 있고 사람들하고 많이 어울리고 많이 일하면서 느끼는 게 각 사람마다의 장점이 있는데 그 장점을 잘 살린 사람들이 이렇게 좀 뒤로 갈수록 편하게 사는 게 보이더라고요. 그러니까 어릴 때는 대충 다 묻어갖고 다 비슷하니까 상관이 없는데 그런 사람들이 자기 하는 분야에서 잘 맞으면 자기 하는 분야와 자기 성격이 잘 맞고 그 사람이 그거를 무시하지 않으면 성장하는 속도가 엄청나더라고요. 그래서 뒤로 갈수록 그런 사람들이 편해지는 거 보면서 아, 내가 가진 장애가 있다면 장애라고 하는 거는 정말 말 그대로 장애인의 장애가 아니라 남들하고 다른 거, 남들이 오늘 좀 특이해 그 부분 이런 부분이 있다면 그게 뭔지 확실히 이해를 하고 그거를 통해서 어떻게 뭔가를 해야 될지를 좀 더 고민하는 거 해야 되는 것 같아요. 그게 참 재밌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렇죠.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니까 이 얘기를 어떻게 끝내야 될지 모르겠는데 포프TV는 거의 수필집의 분위기이기 때문에 대충 끝! 이러고 끝내면 되겠죠? 네, 포프였습니다.